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볼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이 정도 나왔으면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취업자 수나 뭐 실업률, 시간당 임금 모두 좋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7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3%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뭐 그 금융주가 단연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별로 보면은 다우 운송 지수가 0.6% 올랐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5%.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이었는데요. 금융주가 뭐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모두 3% 내외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대형주 중에서는 USTD 2.4% 올랐고, 반면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익스피디아 여행주죠, 8%가 하락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2% 넘게 빠졌고요. AMD가 너무 급하게 올랐었는데 이틀 연속 좀 그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2%. 그리고 아마존이 0.9% 빠졌고, 빅테크주들이 대부분, 큰 폭은 아니지만 대부분 약보합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면에 0.7%가 올랐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오고 금리가 훅 올라가니까 이제 시장 관심은 경기 논란보다는 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주 11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항상 지금 최근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항상 크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눈높이가 일단 좀 올라왔어요. 5.3%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었던 중고자동차 가격이 이제 좀 꺾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뭐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전망을 한번 좀 해보고요. 더더군다나 미국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만 명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이는 하루였다. 이런 내용들 좀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국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이제 수급 특징주가 눈에 띄는 게 좀 있던데요.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셨어요? 일단은 뭐 블랙홀이죠. 카카오뱅크 너무 이 종목만 뭐라도 샀던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키워드에서 다시 설명드릴 것 같은데, 패시브 자부금으로 추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와중에도 현대로템이 나흘 연속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이 4흘 연속, 하이브와 삼성전기도 이틀 연속 쌍끌이가 들어오면서 뭔가 좀 돋보였던 종목들이고, 외국인이 금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 열심히 산 것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코스닥에서는 TNL이라는 종목이 4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요새 아주 핫한 종목이죠. 심택이 이틀 연속 쌍끌이, 엔터주 매수 들어오는 것도 좀 눈에 띕니다. YG엔터라든지 JYP엔터, 그리고 요새 뭐 급등한 종목, 카페24,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장주는 하이브를 꼽아봤어요. 이틀 연속 쌍끌이 나왔고, 연기금에서 5월부터 추세적으로 계속 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수급 흐름은 일단 뭐 안정적인데, 2분기 실적은 예상치 정도예요. 이제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이제 인수한 이타카홀딩스 컨설팅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예상 수준이고, 사실 하이브는 이제는 엔터주 회사라기보다는 플랫폼 회사로 봐야 되는데, 위버스의 1인당 매출, 지출이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BTS가 온라인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위버스를 통해서요. 콘서트 비용, 그리고 상품 판매 비용, 거기다 앨범도 세븐틴이라든지 BTS 앨범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분기에는 뭐 대폭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온라인 팬미팅 관련 상품 수익이 3분기로 2연 인식될 예정이고요. 버터 앨범, BTS 버터 앨범도 선주문량이 200만 장인데 이것도 3분기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새 눈에 제일 띄는 기사가 블랙핑크가 8월 2일 날 위버스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날 하루만 100만 이상의 가입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말 사이 기사 봤더니 한 150만 명까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뭐 상품 판매 이익 같은 거 많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연내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되고, 증권사 목표 주가는 뭐 지금 31만 원인데 50만 원 목표 주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바바님께서 쌍끌이형 화이팅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수급 분석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금요일 수급 대장주로는 하이브 꼽아주셨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장에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지난주에 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이후의 방향성이나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좀 분석을 도와주신다면요. 일단 뭐 블랙홀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게요. 거래 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4분의 1이 카카오뱅크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가 접장성 논란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금요일에 520억 샀는데 이 한 종목은 2,200억을 샀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2,300억을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또 그 카뱅은 1,000억 원을 샀고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인데요. 개장 초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고 막판 동시효과 때 상한가를 말아붙였는데요. 그게 이제 뭐 연기금이에요. 이급 잔금도 역시 패시브로 추정이 되고 코스피 200에 또 아마 그 만기 다음 날 9월 동시 만기 다음 날 편입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MSCI 이슈는 이제 뭐 오닝증권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여진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SK 아이 테크놀로지 올해 이제 상장한 기업들인데 대량 거래 타지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더 여진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내일 크래프톤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시장의 볼류랑은 관계가 없고 영원히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포인트는 카카오뱅크나 어떤 그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왜곡된 현상 때문에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개 정도로 좀 그 섹터를 나눠갖고 좀 한번 좀 자세하게 전략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에서 지금 제일 강한 섹터는 CMO하고 DDR5죠. 근데 CMO 대장주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심택기 그 DDR5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종목 다 훌륭한 종목들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의 영역으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살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쪽으로 신규 종목을 고른다면은 비슷한 성격의 대체주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CMO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으로 꼽을 수 있고요. DDR5 심택, 뭐 DDR5 관련주기도 했지만 실적이 워낙 좋잖아요. 근데 PCB 쪽인데 비슷한 회사가 뭐가 있을까? 대덕전자를 한번 좀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대체주를 하나 꼽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터리주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배터리주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요일날 우리나라 못 올랐어요. 그게 이제 이 블랙홀 현상,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차트로 준비한 게 앨범알이라는 회사입니다. 앨범알 주가가 목요일날 6% 올랐고 금요일날 4% 올랐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리튬하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소재주로 비교하면 되겠죠. 상승 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CATL이라든지 삼신신소재 사상 최고치를 일단 뚫었어요. 주말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관심을 가져도 되는 섹터. 참고로 제가 지금 섹터를 한 5개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선호도 순입니다. 1번이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섹터고 2번, 3번 이렇게 선호도 순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종목은 일단 증설 이슈가 있어야 되고 고점 대비해서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이렇게 꼽아봤더니 선보라는 종목이 일단 제 우선 관심주로 들어왔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은행주인데요. 미국에서 은행주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오늘도 만약에 막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른 은행주가 싸 보이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런 쪽은 아직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바닥 가지고 있는 모습. KB금융 수급이 좋은 종목은 기업은행인데 그래도 뭐 대장주 KB금융을 꼽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중고차 가격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오늘은 차트로 한번 그려봤어요. 만화임 중고차 가격 지수라는 거를 이제 그전에는 제가 한번 캡처를 했었는데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7월 들어서 꺾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추세를 보면은 하락 반전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신호인데 어쨌든 꺾였다는 건 좀 반가운 신호인 것 같고 이게 꺾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얘기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신차를 못 사서 중고차 가격이 확 올라갔던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조금 해소되는 게 아닌가? 뭐 조금 이거는 좀 앞질러 간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 섞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GM 같은 경우, 포드 같은 경우, 포드는 강보합이었는데 이틀 연속 좀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기아를 선뜻 손이 잘 안 가죠. 그래서 그 다음 종목으로 부품민, 만도를 한번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만도는 뭐 여기저기서 뭐 오를 만도 한데 못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만도 정도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철강주가 아주 뭐 급하게 한번 좀 그 조정을 받았는데 그게 중국의 연평가 가격이 쭉 올라오다가 한번 훅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US 스틸이 금요일 날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차트를 보면은 제일 이제 그 7월 중순 이후 US 스틸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포스코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은 이런 엇박자가 나지만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같이 움직일 것이다. 뭐 철강주도 오늘은 뭐 반등 시도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뭐 관심 종목은 대장주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한 종목만 딱 꼽는다 그러면은 대덕전자 꼽고 싶습니다. 예, 종목 많이 주셨네요. 사실 금광을 발견하면 또 금 캐럿 달려가는 전략도 좋겠지만 달려가는 사람에게 청바지를 파는 전략도 참 좋죠. 틈새 전략 차원에서 종목들 골라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시장에 이목이 쏠릴 때 다른 기회를 공략하자. 틈새 전략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대체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심택의 대체주, 대덕전자, 배터리 관심 첨보, 금융, KB금융, 철강은 포스코, 대덕전자를 가장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단기 매매가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커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쏠림 현상 이런 거 나올 때 종목별로 시세가 확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등주 쫓아가서 매매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따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 제시해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가격적으로 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제시해드린 종목이고 지금은 뭐 급등주 쫓아가는 매매는 좀 상당히 위험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